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주 마무리가 참 아쉽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악순환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요, 네. 보통 그 한 가지 악재가 나오게 되면 악재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선순환이라고 하죠. 또 호재가 나오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증시가 또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가 그 선순환의 흐름들을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한국 증시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아직까지 끌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든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탄핵 정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좀 끝날 듯 하면서도 또 새로운 국면들이 나오고 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또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또 환율의 급등이라고 하는 그 악재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시정 등급이 또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그런 것들이 또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키면서 또 증시가 또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들이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 모두 대체적으로 관망세입니다. 공격적인 매수라든가 공격적인 매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일단 매수는 유보하더라도 매도는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도 않고 관망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연기금들도 매수가 조금은 들어옵니다만 그동안의 공격적인 매수에서 벗어나서 대체로 관망세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시장의 주요 매매 주체들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대체로 관망하고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관망세가 계속해서 진행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일단 지수는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지수는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자체는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지수 하락은 또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갖고 못 올랐기 때문에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측면이겠고 또 한 가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위기는 너무나 안 좋은데 저는 서서히 이제 시장의 어떤 조정 분위기가 멈추고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뭐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증시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시장 분위기는 침울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국면에서 시장의 바닥을 찍고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힘들었습니다만 끝까지도 화이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시장에서 악재가 악재를 낳는 상황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장의 변곡점을 좀 기다리면서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희망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좀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요. 네. 아직까지는 힘든 시장이긴 합니다만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것 같고요. 참 올해 증시가 속된 말로 징글징글한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내년 증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클 겁니다. 아직까지 모든 매체들을 보게 되면 내년 증시에 대한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워낙에 많습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내년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을 또 희망을 가져도 되나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듯이 증권시장이라는 것은 최악의 국면이 왔을 때가 주가가 바닥권이 되는 것이고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엔 회복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내년 증시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분명히 이제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희망적인 그런 신화들도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도 지수는 밀렸습니다만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나 지수가 2400선 완전히 깨고 내려갔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죠. 제가 2300에서 2350선 정도를 최대 이제 지지선 강력한 지지선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수는 분명히 한 2400도 깨지고 한 2300도 깨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도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오늘도 이제 장중에 이제 1,486원까지 갔습니다만 결국엔 1,500원 선은 아직까지 가지 못했고 정말 시장이 안 좋게 되면 1,500원 선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1,500원 선 이상까지 뚫고 가는 그런 강세, 그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환율도 이제 정점에 거의 클라이막스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이 또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1,500원 선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400원대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겁니다. 1,400원대는 탄핵 국면이 진행되기 전이 바로 이제 1,400원대 환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정치적인 문제들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1,4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여기서부터 더 나빠질 가능성도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측면을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정치적인 국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봐야 될 부분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 이제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이게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그 정치권의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 단행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증권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환율이 1,500원 부근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언급드렸듯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가져볼 수 있다. 여기서 힘들지만 역시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시그널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갖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보는 최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장은 우리가 분명히 기회를 잡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최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존에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증권시장에서 오히려 최악의 국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국면에서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일단 조선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워낙에 업황 자체, 성장성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종목군들을 넣어놓고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이겠고요. 네. 로봇 관련주들과 게임주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중국 증시의 어떤 강도 높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ETF 등 2025년 증시의 성장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섹터를 좀 봐야 되고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조금씩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그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지수가 밀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삼각수렴형의 차트 패턴을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밀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삼각수렴형의 지지선 자체를 깨고 내려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지지선은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고점이 낮아지는 삼각수렴형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끝에 가서 약간의 진지기는 과정이 전개가 되면서 아마 내년 1분기 정도 선에서는 이 저항선을 뚫고 가는 이런 반등 장세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답답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지수는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밀집대를 뚫고 가는 이런 모멘텀이 내년 1분기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이 시장의 바닥이라면 결국은 회복한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내년에는 조선과 게임, 로봇과 중국 관련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볼 순서인데요. 오늘의 리뷰 종목은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중국 ETF 이제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장중에는 이제 중국 증시가 소폭의 반등이 좀 시도가 됐다가 이들 종목들도 동반의 반등이 좀 시도가 됐었는데 결국엔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강한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중국 증시도 답보 상태를 보였고 또 중국 ETF 관련들도 답보 상태를 기록했는데 현재 차트 패턴을 제가 그려놨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중국 ETF 관련들도 주가 삼각수렴형의 끝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진이기는 그런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이 수렴의 끝에서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시기는 좋겠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중국 ETF 관련주는 매도 관점이 아니라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 약간씩은 분할 매수 전략은 계속해서 단행을 해볼 만한 그런 상태다.
일단 중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양 대책이 나올 때 시세 분출이 강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한 보유전력과 함께 저가 매수는 아직까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움직일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조선주들의 시세 흐름에 있어서 바로미터 격의 흐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전체적인 조선주들의 흐름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맥락이겠죠. 오늘 주가는 밀렸습니다만 5일이평선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약간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상승 기조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거기다가 1차 상승에 따른 기간주 중 2차 상승이 막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크게 밀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다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부진한 상태고요. 또 대형주다 보니까 곧바로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약간은 뭐 옆으로 기어갔다가 가거나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면서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할 언덕이 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가 너무나 많다는 측면. 조선주가 주도주 2025년 증시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그리고 이미 주도주가 됐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을 보게 되면 조선주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던질 단계가 아니라 여전히 조정을 위해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요. 없는 분들은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거 또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하나오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조선주들의 시세 흐름 중에서 HD의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가장 강력한 반등세를 기록하는 와중에 지금 이제 하나오션의 주가도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박스권 시세를 기록했고 그 박스권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MRO 시장 진출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약간은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급드렸듯이 이번에는 눌림 조정 자체가 깊지는 않을 겁니다. 짧은 눌림목 조정과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된 후에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역시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조정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숨고를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먼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에버리지는 홀딩과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새로운 주도주로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느 쪽을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루미르입니다. 11월 초에 조금 기지개 켜다가 살짝 꺾였는데 다시 갈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오늘 루미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라고 한다면 역시 조선주 섹터가 여전히 좋고요. 근데 조선주들은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템포 늦춰서 이제 타이밍을 잡아서 한번 또 가지고 올 거고요. 조선주들과 중국 ETF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만 ETF 관련주들도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잡기 위해서 일단 오늘 안 가져갔고요. 그러면서 이들 종목을 가져왔던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의 순환매가 한번 돌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개별적인 맥락에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 반등세를 기록하는데 아직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볼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를 관측하고 있는 레이저 위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주항공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 레이더 그 SIA라고 하는 이제 영상 레이더 시장에 강력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기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상 레이더보다 해상도가 한 1.6배가 높은 그런 새로운 그 영상 레이더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시장에서 또 하나의 게임 천재가 될 거다는 그런 기대감도 상당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고요.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세계 시장에서 약 10% 정도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 시장 규모가 무려 30조 원 정도, 42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시장에서 우주항공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의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중장기적 성장 가치는 그만큼 큰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강력한 어떤 실적 모멘텀보다는 일시적인 모멘텀에 의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봉소 보시게 되면 신규 상장된 데에 밀렸고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다져가고 있죠.
현재 주가 수렴 과정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수렴 과정이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일시적인 모멘텀이 오게 되면 한두 차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추세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대바닥, 진바닥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한두 차례 강도 높은 반등세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오늘 매수가 9,670원을 중심으로 약간 밀릴 때 역시 저가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를 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레이더 시장에 대한 이 기대감과 함께 루미를 다음 주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차트 수렴 과정에서 강도 높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짧은 호흡으로 목표가는 13,000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 전해주신 이야기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자, 무료 방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만 일단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시장에 대한 희망을 분명히 갖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 섹터는 여전히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좀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추가 방송도 해주시니까요.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